네,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아침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자,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서 자, 시장을 밀어올리는 모습이 됐고요.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이 크게 분발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재개에 따른 기대감에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힘들을 조금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외국인을 따라서 금융투자가 매수했다. 자, 아침에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외국인들의 어떤 순 매도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매수로 바뀌게 되고 따라 올라가면서 금융투자가 눈치 보다가 그냥 바로 뛰어들어오죠. 자, 금융투자가 약간 얌시러운 구간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바로 매수를 진행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 역할 잘 해줬고 또 시장의 걱정거리를 좀 많이 덜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일단 먼저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양봉 자체가 잘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302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어쩜 그렇게 3020을 딱 찍어서 올렸는지 아주 그냥 이쁘죠? 네, 이쁜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내일 올라와도 됐는데 괜히 이렇게 먼저 올라온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건 주초 국면에서 일단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주 초반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모두 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통한 일단 주가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이면은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3100포인트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또 저항에 대한 그런 심판을 또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이유를 좀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골든크로스도 발생됐고요. 주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올라가 준다라면 또는 3050포인트 이상 상승만 해준다라면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시장의 어떤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경기 재개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중소형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골고루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계좌도 많이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모습들 이후에 주가의 어떤 포지션들도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주춤했습니다. 물론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조금 아쉽겠죠. 플러스로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아주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3천억 정도 매도를 좀 치는 상황이었고요. 장 막판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쏟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가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즉 그러니까 시장 더 올라갈 거예요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금은 아니나 다를까 순 매도로 바뀌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일단 유지해 줬다라는 부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판에 던지는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기관이 받았다, 금융투자자가 받았다, 이거는 시장을 지지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이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거 있죠. 한 30위권 이상 또는 40위권 이 정도에 있는 중간 정도의 어떤 시총 상위권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일단 따라붙은 것은 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죠? 네,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크게 내렸다거나 크게 올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국면,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플러스 1.5% 조금 약화됐죠. 이게 장중에는 제법 많이 올랐었는데요. 10만 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10만원에 딱 걸쳐졌습니다. 근데 10만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옆으로 서기만 하더라도 골든크로스 발생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침에 밀려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주들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은행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앞으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포지션 나올 테니까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오일이 또 올라갑니다.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문제점 없어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슬슬 이제 저점을 잡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위드 코로나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경기 재개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들도 올라갔고요. 오늘 모두 투어는 7% 가까이 상승합니다. 야,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재개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또 걱정거려야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위드 코로나 갑니까 안 갑니까? 여행을 갑니까 안 갑니까?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행을 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항공,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테고요. 그래서 오늘 숙박 쪽에서는 또 용평 리조트가 아주 센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자, 이런 모습들 나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셔야지 뭐 복받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600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닥 쪽은 한번 보죠. 아, 코스닥 쪽이 좀 안 좋습니다. 뭐 LNF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썩 좋지 않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밀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0.08 그냥 보합 수준이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만합니다.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이 거의 뭐 처참할 수준이고요. 위메이드가 네, 아침에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플러스 국면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전멸인 것 같아요. 게임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도 좀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젠이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뭐 첨보도 지금 상승폭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ENM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서면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오늘 신고가 한번 만들어냈었는데 그대로 쭉 달려가도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엔터주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라가면은 살짝은 또 조금 들어가주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기관 쪽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레버리지까지 매수 들어갔으니까 시장 상승 쪽에 확실하게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텔레콤. 근데 SK 하이닉스는 누가 샀을까요? 연기금인가요? 아닌데요. 투신에 샀나요? 네, 투신에 샀네요. 그래서 투신 쪽에 매수가 일단 들어와줬다. 그러면 기관 쪽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받아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코텍스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배경, 그 다음에 자동차,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SK텔레콤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LNF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KT가 오늘 좀 좋지 않았죠.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KT 통신망이 조금 두절되면서 또 피곤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도 한번 화재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다 다운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모양새가 또 진행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 때문에 이제 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지금 적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KT도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뭐 한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 조정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대형주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레버리지 매수가 있었고요. 인버스도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 매수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크지 않죠. 그래서 이 많이 매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해지 정도 그런 요소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기관들 입장에서도 매수가 들어가기는 하고 시장을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두산중공업 순매수에 하이닉스 순매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순매도예요. 즉 삼성전자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개인들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년, 20년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떨구고 있는 상태라서 뭐 소량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큰 문제 없겠습니다만 위쪽에서부터 물량 많이 해가지고 내려오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약간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왜? 다른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 계속 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매도로 치게 되죠. 그래서 시장 하락 쪽보다는 일단 버티기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은행주 역시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HMM, SDI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정기술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한정기술하고 두산중공업 둘 다 이제 수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모양새의 어떤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시총 상위권, 네,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제법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시총 상위, 네, 물론 최상위권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매수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에 결정을 지을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역시 경기 재개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 즉 주식을 공략을 할 때는 일단 정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정답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게 되시면 상당히 좋죠. 그러면 뻔한 정답이 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창궐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코로나는 극복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코로나의 극복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연말 쇼핑 시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겨울옷을 살까요, 안 살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편안하죠? 겨울에 옷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사지 않겠어요?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은 없잖아. 네. 이 옷장 안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는 게 항상 함정이죠.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옷을 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쇼핑 시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기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 충분히 보시면 되겠고, 위드 코로나가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상황 하에서 본다라면 좋은 기대감들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주도주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주도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정답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확실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강을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 방송이 생략이 되고요. 그 시간에 이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특강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방송은 조금 아쉽겠지만 내일 낮에 무료 방송을 조금 더 진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푹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푹 휴식하시고요. 네,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힐링, 충전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인사를 되게 애매하게 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